안녕하십니까? 딱 정해드리는 변호사 딱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형사 전문 변호사 고르는 방법을 길동이의 실수라는 주제를 통해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사람인 길동이는 부산에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알아봅니다. 이 과정에서 길동이가 치명적인 실수를 하는데요. 여러분이 길동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디가 실수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을 신경 썼어야 되는지를 한번 맞춰보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길동이는 아는 변호사가 없어요. 그래서 네이버에 검색을 합니다. 부산이니까 부산 변호사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랬더니 변호사가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명도 아니고 한 20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길동이는 잘 모르겠고 무슨 전문이라고 되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봤을 때 관상이 좋아 보이는 변호사 사무실 몇 군데 전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홈페이지에 또 들어가 보니까 무슨 전문센터라고 해가지고 변호사도 엄청 많고 너무 좋아 보이는 부분들이 많아서 든든하고 그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분 한 분에게 상담 요청을 해요. 길동이는 변호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도 잘 될 것 같고 설레는 마음 반, 그리고 걱정되는 마음 반으로 첫 번째 상담을 갔더니 아니 자기가 사진을 보고 고른 그 상담을 예약한 변호사를 만날 수도 없는 거예요. 나는 A 변호사가 마음에 들어서 약속을 잡고 왔는데 다른 변호사가 앉아서 내용을 다 들었다고 하면서 상담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길동이는 당연히 찝찝하죠. 그래서 대충 마무리하고 다른 사무실에 상담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길동이가 이제 다음 사무실에 도착을 해요. 변호사가 엄청 많고 막뭐 전국에 지점이 있다고 하고 변호사가 많으니까 이 변호사가 싹 다 내 편인 것 같고 아주 든든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전 변호사보다 더 잘해주실 것 같아서 일단 수임 계약서를 썼어요. 사건이 다 잘 풀릴 것만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건을 시작을 하고 조사가 진행되면서 궁금한 게 생겨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부재 중입니다. 바쁠 수 있죠. 그런데 그날 내내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를 남겼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와요. 그런데 길동이는 직장인이라서 일하는 중이니까 전화를 받기도 뭐하고 카톡이나 문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직장에서 자꾸 전화를 받기도 못한 상황에서 전화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길동이는 이래저래 찝찝한 마음을 누르고 몇 주 뒤에 그 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한번 더 하러 갔는데 그 내가 봤던 얼굴을 봤던 변호사가 아닌 다른 변호사가 자기와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든 변호사, 그 계약한 변호사님하고 상담을 하겠다고 하는데 일정이 안 맞다고 그 다른 변호사가 상담을 해요. 그러면 했던 말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길동이 했던 말 또 하고 하다가 결국은 뭔가 잘 안 맞아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길동이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찝찝하고 갑갑하시죠? 그런데 이런 길동이 이야기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특히 경찰서에서 처음에 전락이 오고 조사를 받을 때 잘 모르니까 뭘 물어볼지도 모르겠고 내가 말 실수할 것 같고 잘못한 게 없는데 경찰이 막 잘못한 걸로 몰아갈 것 같고 그래서 마음이 엄청 불안하고 힘든 상태에서 찾아가는 게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이렇게 찝찝하고 갑갑하면 사람이 이제 미치는 거죠. 그러면 길동이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과정에서 뭘 더 챙겼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그 선임하고자 하는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택을 해야 돼요. 변호사들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 분야를 2개씩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가사사건이면 가사 전문 변호사, 형사사건이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골라야겠죠. 그냥 사건을 많이 해서 전문이라고 칭하는 건지 아니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인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길동이가 이런 부분을 잘 챙겼어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길동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직접 연락이 잘 되는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갑자기 일이 터지기도 하거든요. 특히 형사사건은요. 예상치 못한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심하면 한밤중에 갑자기 구속한다고 막 연락이 오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적인 사건으로 통화를 계속 낮에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카카오톡이든 문자든 전화든 수월하게 연락이 계속 되어야 해요.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그런 부분이 맞는지도 길동이는 좀 확인을 했으면 좋았겠죠. 특히 사건을 한 변호사가 진두지휘하는 그런 사무실이 대화하기에 편합니다. 한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여러 명 있으면 유리한 점도 많아요. 급작스러운 스케줄 변화에 대응하기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 의견을 받아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 그냥 스케줄 맞는 변호사가 사건을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면 좀 곤란하겠죠.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진두지휘를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주고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무실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계속 연락하기보다는 초반부터 사건의 흐름을 딱 짚어주는 변호사가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속된 말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변호사 여러 명하고 얘기를 해보면 알겠지만은 변호사마다 말하는 정도와 속 시원한 정도가 차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니까 길동이는 무지에서 오는 불안감이 가장 크단 말이에요. 어두컴컴한 미래, 형사사건인데 심지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되고 해당 사건의 포인트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변호사를 선택하면은 길동이 마음이 편하겠죠. 마음이 불안한 상태로 조사를 하면은 할 말도 못하게 되고 말실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포인트가 뭔지 모르면 마냥 겁날 수 있을 텐데 이런 쟁점을 변호사와 미리 논의하고 가면은 길동이는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조금 더 잘 대처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길동인 이야기를 잘 했지만은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검찰이 경찰처럼 불러서 조사를 하긴 하는 건지 아니면 사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 건지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길동이가 처음에 경찰 조사했던 그 변호사와 함께 같이 대응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단계를 넘어서서 혹시나 재판까지 가야 된다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무죄 주장을 하는 거다, 길동이가 무죄 주장을 하는 거다라고 하면은 무죄 주장에 필요한 요소, 그리고 무죄 주장의 흐름의 논리, 그리고 무죄 주장이 어떤 식으로 몇 달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변호사와 의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러이러한 부분에서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나한테 양형상 유리한 것인지, 양형이라는 말은 좀 봐줄 수 있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보면서 내가 이런 경우에 형량이 얼마나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좀 더 그걸 낮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논의를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면 길동이 마음이 좀 더 편해져서 좀 정확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죠. 네, 지금까지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